분장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기에 대한 비난과 부작용들을 우리가 보통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통합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뭐 그게 어떤 방식이든 책을 많이 보든 공연을 많이 보든 아까 외교관 얘기했죠. 특히 외교적은 문화예술 모르는 상태에서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글로컬리즘이라고 하죠. 이때까지 한 10년,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가 뭐냐면 세계화예요. 너무나 막 지겹게 들었어요. 세계화. 자, 글로벌.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뭐 돼야 된다 그러죠. 이제 그걸로는 안 돼요. 로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합된, 그래서 글로컬리즘이라고 말을 씁니다. 글로벌과 로컬을 앞에 놓은. 그게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학생들은 뭐 커피 마시러 안 가잖아요. 한국에 우리가 스타벅스라는 커피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세계화를 처음 외쳤던 게 뭐예요? 스타벅스 같은 거예요. 이런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승승장구하다가 최근 2, 3년 동안 엄청 깨졌죠. 뭐 카페 베네인가 뭐 이런 게 더 1등이 됐죠. 요즘 스타벅스 가보면요. 인사도 그 4대문 안에 있는 스타벅스 가보면요. 한지로 발라놓고요. 조명을 전부 우리 옛날 호롱불 같은 거 해놓고 전부 한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처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타벅스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현지화 전략을 하지 않으면, 글로컬리즘을 실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아는 거죠. 우리 한식 세계화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김치, 짜고 매운 김치 갖다 줘봐야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방 안 통해요. 그것도 우리가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 하려면 글로컬리즘을 적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백김치부터 시작하죠. 안 매운 걸로.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다 문화적인 속성과 전통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현지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류 얘기 잠깐 할까요? 저도 한류에 대해서 글을 몇 번 썼었는데 한류라고 다 똑같은 한류 아니에요. 한류가 제일 시작한 게 동남아입니다. 일본보다. 동남아인데 동남아는 뭐냐면 그 화장품을 동남아 사람들은 화장을 거의 안 해요. 베트남 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처럼 화장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이거 화장품을 좀 팔아먹은 애들을 화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화장품 광고로서 우리나라 탤런트들을 사용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드라마까지 같이 풀어서 해야 되죠. 드라마를 보여주고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여자가 이 화장품을 쓴다고 치면은 따라가는 거죠. 동남아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동남아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남아는 중국, 일본을 싫어해요.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들 우리하고 똑같이 갖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도 분쟁중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간다는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인데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단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 남은 게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한국은 자기들과 같은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나라로 자기들의 모델을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지금 어쨌든 드라마 겨울연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겨울연가에 보이는 한국 남성이 너무 따뜻해 보이고 한국 남자 다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또 뭐 보면 일본 사람 한국 남자 다 따뜻하고 정말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거 아니죠?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시대적 상황이죠. 50, 60 넘은 일본의 주부들이 이제 자아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일본의 여러분들이 그 가정제도를 보면은 한국의 여자들은 무지하게 여건이 신장된 거예요. 일본은 그게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가부장적인 제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그랬던데 어느 날 봤더니 일본의 나이 드신 아줌마한테 내 정체성은 뭔가? 나에게 따뜻함을 심어줄 사람은 없을까? 지금부터 연애를 시작할까? 막 황혼이용 같은 것도 막 생기죠. 내가 속아 살았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후회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모델이 된 게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남자였죠.
요즘에 K-pop, 요건 아주 재밌어요. 아직은 막, 여러분들 TV에서 요즘 커버 댄스 뭐 이렇게 해서 외국 애들이 한국 춤추는 거 봤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케이블 TV도 아니고 우중파에서. 원래 했죠. 프랑스에서 K-pop 공연하고 원래 했죠. 그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세계를 진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됐느냐?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스에 있는 한국문화원,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문화를 위한 공연장을 대관을 해놨어요.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대중음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 외교관 한 분의 생각이 한국 전통 문화는 굉장히 많이 소개돼요. 프랑스에는. 그래서 몇 군데 연락을 했는데요. SNS에 처음에 노를 했어요. 그리고 개런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의외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보면요. 특히 프랑스나 이쪽을 가보면 TV를 한번 켜보세요. TV 볼 거 없어요. 뉴스 아니면은 드라마 아니면 무슨 토크쇼, 프랑스 TV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TV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유럽의 젊은 세대들, 20대들이 그런 TV를 보고 재미없어요. 근데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이 문화적인 콧대가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어요. 우리보다는 낫겠죠. 그 친구들도 똑같은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봤더니 어느 날 한국의 10대, 20대 K-pop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춤추고 하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코드가 젊은 친구들한테 내 에너지를 해방시키기에 너무 좋은 춤을 따라 부르든지 노래를 따라 부르든지 노래 가사 내용이 별거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끔 들어보는데 가사 내용이 7, 80년도 가요에 비해서 철학적으로 뭔가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계속 반복을 시켜요. 하나의 리듬을 반복을 시켜요. 그게 세대를 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에요. 유럽 친구들이 봤더니 자기들은 그런 거 구경도 못하는데 어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가수들이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겼고 오면서 열심하고 저기에 우리 에너지를 한번 폭발시켜볼 한번 대입시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K-팝이 유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K-팝이 됐든 이러한 동기부여는 각각 다르게 되지만 그걸 지속시켜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건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물놀이가 됐든 판소리가 됐든 K-팝이 됐든 한국 영화가 됐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인들의 정서와 부합된 어떤 가치들을 공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들이 많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그 프랑스에 가면 태양극단이라는 세계적인 극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냐면 완전히 글로컬리즘을 할 수 있는 극단인데 한 80명의 단원이 있어요. 근데 80명의 단원에 국적이 한 40개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연극을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이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연극은 다 프로라고. 그 친구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 극단의 예술 감독하고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월급이 똑같아요. 약간 공산주의 그런 아주 체계를